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수락관 상궁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수요일에만 온단 말이야. 수요일에는 라디오 재판정에 간다. 노상궁 문안드립니다. 잠깐만요. 아니 왜 이러세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무한함을 무릅쓰고. 와, 연기를 제가 오면서 연습할 것 같습니다. 상상 그 이상이네요. 아니 마이크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니까. 막 원고 검토하고 계시던. 인상 쓰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 와, 이거는 거의 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올려야 될 만큼 훌륭한 연기력. 좀 보내주십시오. 대단. 백 변호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아, 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괜히 따라가다가 이거는 제가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수락강 마당새 네, 백성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토요일이면 프로야구가 개막하는데 오늘 눈이 오네요. 이제 좀 빨리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선수들 다치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눈이 많이 그러니까요. 오는데 부산 바깥에 뭐 무지 폭설이 춥습니다. 온다 그러는데 서울은 안 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똑같아. 의왕도 눈이 지금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한다고. 임지선님, 제주 쪽도 지금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영준님,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자, 춘분에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그나저나 MB가 뭐 지금 영장 실질심사 내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법조인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만 여쭐게요. 지금 영장 실질심사 포기했거든요. 포기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불출석이죠. 불출석. 변호사는 그게 그거 나가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원래 변호사까지 안 나가는 게 이제 포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가능한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형사 재판의 일종인데 민사처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네요. 형사는 본인이 그렇게 안 직접 되는데. 나가던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사도 안 나가면 예. 영장실질심사의 포기는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인정하는구나. 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호사는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특혜네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네. 구속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구속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제대로 안 받았죠. 그렇죠. 안 받았죠. 네. 검찰이 나오라면 구속된 의미도 없을 만큼 안 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할까? 사실 이거는 좀 예견된 수순인데요. 그 처음에 그 영장 청구 여부 결정된 다음에 비서실명의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예. 이제 검찰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이랑 더 할 얘기 없다. 나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일환으로 첫 번째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입니다. 나 검찰에서 얘기 다 했는데 뭘 내가 또 나가서 또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하느냐. 그 말씀은 구속이 된다 한들 검찰 조사 안 받을 거다. 당연히 안 받는 거죠. 이건 박근혜 전 수순이에요. 대통령 수순으로 갈 네,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검찰에서 이제 구치소로 방문 조사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예. 근데 방문 조사를 갈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입 다물 거다. 네,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90% 이상입니다. 그냥 가능성입니까? 노 변호사님 뭔가 그쪽 법조계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쪽 변호사님들이 사실 의견이 달라요.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그중에 이제 이렇게 강경한 의견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아예 지난번 그 검찰에서 3월 14일 날 출석해서 조사 받았던 거 예. 그것도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변호사들 이런 얘기 하시고 변호인단 중에 MB. 그리고 또 이번에 당연히 영장 실질심사 나가봤자 의미도 없는데 왜 나가느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이번에 조사 받을 때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협조하지 말아라. 네. 우리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니다. 그래도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갈리고 있어서 사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확히 그렇게 기류가 지금 흘러가고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까지 보신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MB 관련된 뉴스들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나저나 뉴스를 뭘 통해서 보세요? 백 변호사님은 뉴스 뭐 워낙 많이 보시는. 네, 저는 사실 이동하면서 그 휴대폰을 거의 쥐고 살아요. 휴대폰을 쥐고 산다는 의미는 이제 다 포탈을 통해서 그렇죠. 검색을 한다는 거고 거의 실시간으로 뭐 굉장히 속보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예, 그거 확인하기 예. 위해서는 사실 핸드폰을 끼고 살 수밖에 없죠. 노 변호사님,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밑에 달린 댓글들도 보시죠? 사실 잘 안 봐요.
아, 그러세요? 저는 열심히 봅니다. 댓글. 저는 댓글 잘 안 봅니다. 아, 댓글 왜 안 보세요? 댓글 봤을 때에 제대로 된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아닌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냥 걸러서 혹은 그냥 아예 안 보는 걸로 내가 그냥 기사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그냥 공유하는 걸로 이런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댓글을 다 보면서 그 여론을 청취하는 편이세요? 그리고 흔들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난 아예 안 본다. 나는 내 소신대로 가기 위해서 영향 안 받는다. 이쪽이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에 관한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죠. 자, 오늘의 주제. 포털 뉴스. 댓글 실명제 추진해야 한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어제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나 열었는데 네. 신경민 의원이 아예 댓글 기능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댓글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도 분명히 돼야 되지만 예. 요즘에 좀 도를 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 정치 선동에도 이용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침해하는데도 많이 이제 악성 댓글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신경민 의원은 아예 댓글 기능 없애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이 댓글의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창에 막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사람들 그거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베스트 댓글로 좋아요 많이 누르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베스트 댓글 앞쪽만 보다 보니까 더 흔들린다. 처음에 5개 정도만 봐요, 보통. 예.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주장이 지금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사실 저희가 이걸로 재판정을 하려고 했어요. 아예 없애버리자로. 근데 이거 너무 급진적이라고 두 분이 우리 노상국님하고 백마당새님이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해서 한 수위를 낮춘 겁니다. 낮춰서 일단 전 단계 실명제 가는 거. 댓글을 실명제로 가는 걸로 한번 찬반을 여쭤보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거거든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죠. 노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게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위헌 결정을 받은 건데. 한 5년 시행됐어요. 네, 저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노 변호사님 댓글 실명제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샵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로 노변 실명제 반대. 자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있었죠. 제천 화재 사건. 예, 있었죠. 네, 제천 화재 사건에서 유가족이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제천 화재 기사에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여기에 정말 근거 없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치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익명성에 숨어서. 예. 댓글 이제는 이제 이름을 달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명제 실시 찬성 100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100변 실명제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벌써 많이 들어와요. 의견들이 1735님 아니 댓글에 역기능이 많다 한들 없애자니요.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진짜로 그걸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계시냐 물어오셨고 반면에 6205님은 댓글 폐지 찬성입니다. 개인적인 충족을 위한 글쓰기, 허위 조작의 선두, 가짜 뉴스의 온상이 지금 댓글란이다. 이렇게 문자가 지금 팽팽하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 먼저 백 변호사님. 네.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시행이 됐다가 부작용 때문에 폐지가 됐던 건데 네. 그걸 폐지됐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2012년에 사실상 이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나고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하다라고 심지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없어진 게 실명제인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실 포털의 기능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요. 예. 그리고 댓글의 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가 좀 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돼서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뭐 댓글 부대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을 선동하고 악용하고 변경시키고 정치 쟁점화하고 예. 거기다가 사실 인터넷 댓글을 보고 얼마 전에 김보름 선수 기억하시죠?
스피드 스케이팅. 네, 김보름 선수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원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한번 몰리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본인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 얼마나 침해되든 상관없이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원했던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한다라기보다는 타인의 인격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는 변경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지금은 정말 실명을 써서 부활해야 될 때다. 노 변호사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부작용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실명제를 전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빈대 한 마리 잡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냐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예.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그 실명제를 반대했던 위원 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의 그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네. 그리고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네이트라고 이제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예. 지금도 있어요. 지금 네이트. 있어요. 근데 이제 대규모 해킹이 벌어졌는데 그때 예.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해킹당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거의 성인 수준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게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때 그 원인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이제 주민번호를 그 당시엔 수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킹이 너무 취약했었고 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한꺼번에 싹 날아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해결이 사실은 안 돼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서 그렇다면 악플이 줄어들었느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실명제 실시했던 그 5년 예, 동안 예. 그러면은 그 나쁜 악플들이 그렇죠. 줄어들었느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악플을 줄이겠다는 것 때문에 상처 주는 거,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악플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1.7% 줄어들었는데 예. 오히려 반대로 댓글 수는 68%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돼서 악플 차단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예. 오히려 의견 개진은 커뮤니케이션의 줄어들었다.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백 변호사님의 주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데 예. 그런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있더라.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에요. 항상 저 뭐 보시면 자유. 아시겠지만 표현의 자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기에 본질하고는 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인터넷 실명제 한다고 악플이 줄지 않더라. 예. 근데 댓글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하셨죠. 68%나 감소했대요. 못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악플 사람들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본인의 이름을 걸고는 악플을 못 달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 비율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68% 정도의 댓글이 감소했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기보다 내 이름 걸고 얘기하기 힘든 것들을 안 올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은 아닌가 혹시? 아니, 그럼 뭔가 내 이름을 걸고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생각해서 못 올리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퍼를 닫아버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본권이라는 게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 걸고 못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의 이거예요. 자유를 백 변호사님은 100%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인격권도 침해하고 뭐 그다음에 예, 사회를 예.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는 인정이 좀 안 되잖아요. 자기 이름 걸고 못할 정도의 얘기를 여기다 왜 씁니까?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말이 맞죠. 자기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책임질 수도 없는데 하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악플 수준에까지 이르진 않지만 본인이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성함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이름. 뭐 있을까요? 뭐 하나 예를 김개똥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이 이름을 쓰면은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야. 네. 그런데 악플은 아니지만 뭐 욕설 이런 건 그럼요. 아니지만 자기 의견을 표현은 하고 싶은데 내가 쓰는 순간 나의 정치색 뭐 이런 게 다 드러나는 이런 사람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저처럼 이름이 흔한 사람 백성민 변호사님은 그렇게 흔하진 않네요. 저는 제가 쓰면 아마 바로 알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흔한 저 이름. 흔합니다. 이런 이름들이야 뭐 그냥 막 쓸 수 있다 치더라도
특이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이 끊겼는데 예. 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요. 외국 사이트하고는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구글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실명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이트가 전부 다 외국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 해가지고 문제됐던 게 하나가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예. 유튜브에 그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예.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예. 유튜브에서 못 올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올리지 말아라. 익명성에 걸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건데 한국에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다니까요.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를 직접 보여주잖아요. 예. 그죠? 근데 거기는 그냥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고. 그거는 뭐 동일하게 놓고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이름 문제도 얘기하셨고 예. 분명히 위축시키는 건 맞아요. 예. 그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극대화돼서 과거에 유언 결정이 나온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권이란 건 100% 보장하는 기본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할 쉽게 수밖에 말해서 없다. 이름 내가 이거 게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볼 텐데 예. 근데 나는 내가 정당한 얘기를 올리면 알아보건 말건 상관없거든요. 김계동 씨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정당한 얘기라도 자기의 정치색을 막 드러내고 싶진 않은 네.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진 않아도 욕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든 내 이름을 걸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는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예. 내가 약간 위축되고 이건 개인의 차이인 거고 표현 자체를 못하게 아까 댓글창을 없애자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게 해주되 예. 대신에 이름을 밝히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말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고 원래 인터넷 댓글 공간이요. 제일 원했던 건 뭐냐면 자유로운 토론 기능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데 지금은 예.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냥 한쪽으로 우우 몰고 가고 욕하고 여론이 그런 막 쪽으로만 간단 흔들리고. 말이에요. 여론만 이상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바로잡을 거라면 예. 기본권을 약간은 제한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대부분의 정도의 사이트나 불편은? 게시판이나 뭐 커뮤니티에 보면은요. 예. 실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달 수 있는 창이 있고 익명으로 달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달 수 있는 창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가능해요. 거기에 그렇죠. 악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악플은 물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예. 실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실명으로 하는 게시판의 기능보다는 익명으로 하는 게시판의 기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의견 표현과 관련된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고유희님. 이름을 숨겨야만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명제 찬성. 예, 진짜 표현의 자유는 자기 이름 내놓고 하는 거다.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는 거다. 이분은 이런 생각. 반면에 9094님은 실명제는 과한 것 같습니다. 심한 말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까 뭐 김보름 선수 예를 드셨는데 욕설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따로 처벌하는 조사하고 거죠. 처벌하고 규제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아예 다 막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들어오고 백변님 말씀하실 때는 백변님 찬 의견에 막 들어오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이 막 들어오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댓글도 베스트 댓글에 뭐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론이 우르르 몰리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지금 있긴 있어요. 예, 좀 팽팽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1분만 더 받겠습니다.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최후의 변론 한마디씩 백 변호사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예. 하더라도 최소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의원이 이제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하루에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포털의 경우에 실명제를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자유한국당 장제원 네, 의원이 그렇습니다. 발의를 이미 해놨습니다. 댓글 실명제 하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도 최소화하면서 예. 사실 댓글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서 실명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아예 댓글을 없애자. 없애버리자는 네. 신경민의. 그러니까 정치권 쪽에서는 하여튼 없애자는 의견이 더 많은 거예요, 뭐예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이 정치권에도 굉장히 안 좋게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아요. 정치인분들이 제일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최후 변론 30초.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그리고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운용을 잘하면 되고 그런 부작용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팽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댓글 실명제, 인터넷 댓글 실명제 하자가 79대 21%, 79%대 21%로 댓글 실명제 다시 한번 해보자 쪽의 손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셨네요. 저는 근데 조금 의외네요, 노 변호사님. 네, 저도 의외입니다. 의외네요. 근데 댓글의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다라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신과 관련돼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부작용도 경험들. 많이 보셨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다음번에 재판정 말고 전문가 토론으로 한 번 더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노상국님, 네. 아까 그 연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다음번에 다른 연기 하나 더 기대 괜찮겠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